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8% 올라서 273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제법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이 컸었는데요. 특히 어제가 하락이 컸죠. 1.7%씩이나 빠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쯤에서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좀 추세적으로 꺾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기 정도에서는 좀 반등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올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0.9%가 빠졌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8%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 큰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네. 다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 4%도 안 빠졌습니다. 한 3.5 정도 넘는 것 같은데 다우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담으로 조정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연초 대비 나스닥 14%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약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가격 조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추세를 꺾어서 이렇게 만약에 경기 침체나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빠진다 그러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겁을 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지금 경기 침체나 이런 게 현실화 된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주요 종목들 보면 뭐 빅테크 중심으로 좀 이렇게 빠졌고요. 알파벳이 3% 정도 빠지면서 좀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 중에서는 그래도 테슬라가 좀 유일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의 2%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어, 네, 대부분 다 하락을 하는 가운데 테슬라 상승이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다른 중소형주 그리고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은 그래도 견조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산업재들 좀 강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도 좀 강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엇갈렸는데요. 존슨앤존슨이나 에비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는데 일라이릴리가 4.5%씩이나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일라이릴리는 좀 특이한 존재예요. 워낙 그 고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고 좀 성장주기 때문에 조금 빅테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상승을 했고요. 0.6%, 0.9% 각각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4% 이렇게 오르면서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했던 섹터는 우선은 은행주, 은행주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KB금융이 4.6%, 신한지주가 6%가 넘게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도 4%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신한지주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신한지주 최근 보시면 지금 1년 내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는 아직 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은행 중에서 신한지주만 못 뚫었거든요. 사실 KB랑 하나금융지주가 먼저 갔고요. 신한지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못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KB랑 하나금융지주에 비해서 조금 주주 환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이런 그런 우려를 좀 불식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배당 같은 경우는 뭐 540원 하니까 뭐 분기에 한 1%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배당 자체는 뭐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 약간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자사주 소각입니다. 미국 기업들, 미국 주식들이 강한 이유가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 27년까지 5천만 주를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25년, 6년, 7년 뭐 거의 한 3, 4년 동안 네, 한 5천만 주 정도 소각을 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 지금 주식 수가 5억 주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0% 가까이 이렇게 소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2에서 3% 정도 이렇게 소각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소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드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참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한지주가 조금 이제 포문을 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도 50%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주주들이 그래도 주주 환원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어, 좀 최근에는 최근 한 3, 4년 동안은 낮았었는데 뭐 한 2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어쨌든 50%라고 하는 거는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KB금융이나 이런 경우도 아직 50%까지는 안 갔어요. KB금융도 2, 3년 전에는 거의 25% 수준이었고, 최근에 이제 좀 올려가지고 이제 거의 한 40% 가까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 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주 환원이 조금 점점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좋았던 섹터가 조선주가 또 좋았습니다. 조선주 보시면 네, 한국조선해양이 8%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이 여기 있네요. 현대중공업이 17%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사실은 원래 현대중공업이죠. 사실은 이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이 지배구조는 정말 아주 뭐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어쨌든 이게 좀 이제 원래 옛날 이제 현대중공업 주식이 이 한국조선해양인데 20만 원대 장중에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2011년에 이제 주가가 50만 원이 넘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현대중공업이었고요. 참 이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지금 현대중공업이 상장돼 있어가지고 참 막 이렇게 좀 지배구조가 참 좀 안 좋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옛날 이제 얘기를 하다 해보자면 11만 원, 2011년에 네, 2011년에 50만 원이 넘었던 그런 주가가 최근에 저점 보시면 거의 6만 원대까지 뭐 이렇게 빠졌었죠. 그러던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20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는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시 예전에 뭐 50만 원대까지 가기에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조선업이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좀 주가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가 워낙 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쪼그라들었었는데, 요즘 또 미국이 중국 조선을 좀 많이 때려주고 있어가지고 우리 조선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이 26위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 조선업도 꾸준히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주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삼성중공업, 조선업이죠. 이것도 네, 8%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반면에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SK가 또 계속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솔리다임, 네, 이라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인텔 SSD 사업을 이제 인수를 했던 건데, 또 미국에 또 상장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쪼개기 상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상장을 할 거면 왜 인수를 했나요? 그냥 부분 인수를 하면 될 텐데. 그쵸?
어쨌든 이제 SK 그 이제 솔리다임의 경우 이제 안타까운 게 여태까지 이제 적자가 심했거든요. 이 적자를 SK 하이닉스 주주들이 그대로 다 떠안았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상장을 해버리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이익을 향유해야 될 때 오히려 그 이익을 제대로 향유를 하지 못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자회사나 이런 것들이 따로 상장이 된다 그러면 그 자회사의 가치를 거의 평가를 해주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솔리다임이 다행히 그래도 하이닉스에서 아주 뭐 주력 계열사는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회사 모회사 동시 상장이라던가 쪼개기 상장이 참 말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웹툰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우리나라 주식에는 웹툰의 가치를 제대로 이제 반영을 시킬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이런 뭐 좀 지배구조가 안 좋은 이런 회사들보다는 확실히 뭐 마이크론이라나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데가 지금은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뭐 2700대 초반에서 더 안 빠져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지금 선물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어서 미국이 좀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 시장도 여기쯤에서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